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세 사기의 위험도 낮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계약한 박모 씨. 당시 10년 뒤 확정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4달 뒤 예상치도 못한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일명 옵션비 명목으로 필수 품목비 4,5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에게 4번에 걸쳐 약 1,000만 원씩 납입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자들은 1,000만 원을 단 일주일 만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4,500만 원의 돈이 나온 건데 만약에 처음 계약했을 때 당시 1억 얼마라는 돈을 생각을 했다고 치면 그 돈이면 다른 아파트도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 돈이잖아요. 대개의 아파트 분양 과정과는 다릅니다. 추가 선택 품목 비용 납부는 계약 시 10%, 중도금으로 10%,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은 입주 지정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필수 품목비는 사실상 계약금의 일부였습니다. 계약할 때 내신 돈이 아마 분양 전환가에 10%씩 내셨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를 추가로 더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금적으로 17%를 받게 무거우니 이거를 필수품비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시행사 측이 토지 매입비 등 초기 자본을 마련한 뒤 임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초기 자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약자들도 사실상 투자자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이미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알린 내용이라고 해명합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이 필품비라고 해서 선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필수 품목비를 내지 못한 계약자 약 120명은 계약금 6,800만 원을 날린 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고발된 가운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해 채무관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도시들 중에는 국내에서 오직 청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접 청주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주시도 이를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 간 협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를 입은 여성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읍니다. 이들은 인구 95만 명 규모의 일본 소규모 관광 항구 도시 기타큐슈시의 공무원들로 청주공항을 찾아 지역의 관광 홍보 활동에 나선 겁니다. 北九州は海に囲まれた町です。お寿司が美味しくて、あとパンも美味しい町です。で、ちょっとチョンジュと似てるのが歴史と、自然がたくさんある町なので、そこが北九州の魅力です。 에어로케이가 다음 달 30일부터 일본 기타큐슈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청주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직접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지 않는 곳을 저희 항공사가 가면서 청주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일본 노선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큐슈뿐 아니라 히로시마도 국내 지방공항 중에서는 오직 청주공항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에서만 노선이 운영되고 특히 홋카이도에 위치한 오비이로는 해당 도시의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선이 청주 노선입니다.
이들 도시에서 우리나라를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주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도 이들을 일본 도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 나아가 자매 결혼 등의 협업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로 이제 관광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서 이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이제 관광 협약까지 체결해서 현재 확정된 청주공항의 일본 노선은 모두 12개로 이 가운데 10개는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신규 노선의 취향이 청주와 일본 도시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제기된 누수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가 오늘 전문기관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대부분의 조치가 완료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 누수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가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설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이상 없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특히 정밀안전 점검을 맡은 기술단은 외관 조사에서 일부 미세 균열이 발견됐지만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상 등급인 1단계로 판정했습니다. 외관조사, 변이 변형, 콘크리트 품질 등을 바탕으로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1에서 보통 5까지 수행되는데요. 그 1단계 가장 좋은 단계로 이들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는 누수로 녹이 슬었던 일부 시스템 박스가 교체됐고 소방 설비 역시 수신기 내부의 수분 흔적을 제거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벽을 뜯지 않은 채 외관 위주의 점검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식 입주 이후 누수 문제가 반복될 경우 사무공간과 시설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보수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빨리 강구해서 보수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도 마감이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와 시공사에 책임 있는 추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준공과 관련된 결과 보고서 안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배수 문제는 직경 600mm 우수관을 추가 설치해 병목 현상을 해소했고 방청석 시야 가림 문제는 유리로 교체해 해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사실상 준공검사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개청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노후화로 10여 년째 통행이 중단된 제천 청풍교가 보수공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음 달 재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주 청풍교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에서 청풍교는 안전성은 A등급을 받았음에도 상태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지난 5월부터 19억 원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2일 예비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청풍교의 안전 등급 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음 달 중 보행 전용 교량으로 개방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원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에서 수억 원대의 조경수와 조경석이 실존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영동군이 진행하는 자체 감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최근 시민 A씨가 지난 2022년 기증한 조경수 20여 그루와 조경석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해 자체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다자녀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요. 그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막내 태은이가 태어난 김은학 씨 가족. 가족은 늘어났지만 집은 지어진 지 40년이나 돼 낡고 좁았습니다. 이런 김 씨 가족에게 새 보금자리가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 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한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새로 단장한 집을 둘러보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납니다. 번듯한 집이 없으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집이 생겼으니까 항상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고 기분 좋고. 지난 6월부터 충청북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자녀 가구 5곳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지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어른이 되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고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비는 도민과 기업이 참여한 저출생 대응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계산을 시작으로 해서 옥천, 보은, 충주를 거쳐서 오늘 단양까지 5가정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따뜻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밖에도 초다자녀 가정지원금, 분유지원 등 출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충청북도. 실제로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2.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단양과 괴산, 보은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반등이 뚜렷했습니다. 올해에만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800억 원을 투입한 가운데 이 같은 노력이 일시적인 성과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오늘 충북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길어진 여름철이 반가운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바다를 찾은 사람들. 물놀이와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봅니다. 확실히 이제 덥기는 더워도 물에 들어가서 놀고 하니까 더위 잊을 만큼 시원한 것 같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소도 지났지만 부산 경남은 여전히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 못 드는 열대야 도심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원한 해수욕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객은 1,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난 해운대는 이 기세라면 올여름 1,000만 인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길어진 무더위에 해수욕장 주변 상권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변 앞 거리는 밤낮 없이 북적이고 실내 수족관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면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대비 매출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운대를 찾아주신 분들께서 실내용 어트랙션을 많이 방문하실 것 같고요. 8월 하순임에도 호텔 업계는 여전히 극성수기 수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위가 사그러들 때쯤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전국체전까지 굵직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라 한박 웃음입니다. 8월 말까지 투숙률이 90%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시즌까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량의 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습기로 인해 불쾌지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조진웅입니다. 제천시가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폭죽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5천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천 비행장 등 영화제 주 무대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2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원썸머나잇 공연에서 오작동한 폭죽이 객석에 날아들면서 관객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여름 청주시 10개 공원 물놀이장에 다녀간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대규모 물놀이 시설과 테마 조형물, 조립식 풀장과 슬라이드 등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옥화구곡 카약과 패들보드 체험에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말까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AI 안부콜은 인공지능이 1인 고립 가구에 주 2회 전화를 걸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서비스로 7회 이상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충주 지역 AI 안부콜 서비스 대상 1인 고립 가구는 270명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베트남 하노이 해외 통상사무소에서 수출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 본사나 공장을 둔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 10개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베트남 현지 상담회를 통해 유력 구매자 초청과 맞춤형 1:1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희망업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